그 앞에 보이시면은 그 영업 일정 관련된 거 좀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면은 저희 위쪽에 있는 요 색깔 있는 줄은 저희 쪽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월수금 진행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시험이라던가 테마 과정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요거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준비사항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좀 보시면 돼요. 제 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춥진 않아요? 네. 그래 다행이네요. 이렇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저희가 이제 12월에 고객분들 만나실 분들 있으면은 이제 다이어리에만 이렇게 일정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일단 오늘 뭐 제 교육 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이분은 다음 날부터 이제 막 만날 분들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깨끗하죠? 고객분이 만날 분이 없나 봐요. 성격도 깔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달에 쭉 내가 만날 분들이 다 약속이 잡혀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렇게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분 만나려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객분한테. 전화 오면 고객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약속을 해요? 만날 약속을? 근데 요분은 나는 지금 통화가 지금 어렵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다이어리 지금 깨끗한데 통화가 어렵다고 나중에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막 끊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고객이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짧게 하고 그냥 끝내겠다고 하면서 고객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고객이 전화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분 계신가요? 네. 많이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 지금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객이 계약되면 좀 뭐 좀 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렇게 약간 까칠하게 대하는 거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한테 무조건 좋게 해주는 거가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선별하셔서 고객 중에 약간 굉장히 안 좋은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걸러줄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시간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걸릴 분은 걸르고, 고객이 좀 계약이 나오고 소개도 잘 나올 것 같은 분한테 먼저 신경 써주시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 만나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고객들 만나러 이제 가는데 고객이 소개시켜준 고객이 가까이 있겠어요? 멀리 있겠어요? 멀리 있겠죠. 멀리 있는 분 소개시켜줘서 멀리까지 고객을 좀 만나러 갔어요. 고객을 만나서도 오늘 까칠한 컨셉으로 막 바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고객이 자기는 더 바쁘다고 막 난리해요. 그래서 용건만 좀 빨리 하래요. 근데 여기서 FP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리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약속 시간이나 내가 왔다는 걸 좀 했으면 고객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무턱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고객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고객한테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짧은 순간에 얻어야 될 때, 이때가 FP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고객한테 빨리 받아올 수가 있어요. 뭐부터 받아야 돼요? 고객한테요. 어떤 정보 알려달라고요? 정보동의부터. 정보동의부터.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보동의부터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고객한테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주민번호 있죠. 고객한테 주민번호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고객이 나 이거 단독 실비할 건데 그냥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해요. 단독 실비하러 고객 먼 곳까지 와서 단순 정보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꼭 전화하고 미리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 상황이 지금 짧은 순간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민번호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잘 안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주민번호 7개라도 받아와야 되죠. 그게 성별하고 상명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상명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자리까지는 일단은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받아야 되는 게 만기랑 납기 관련된 정보 얻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품 원하는지, 그리고 직업하고 운전료, 요 5개에서 6가지 정도가 고객한테 알아와야 보험료를 뽑을 수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요 6가지를 미리 내가 알고 있으면 고객이 지금 뭐뭐 알려줘야 되냐고 나 빨리 급하다고 할 때 요거를 탁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헤매면 고객이 그게 또 캐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게끔 이 부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좀 구별하기 쉽기 위해서 보면 성별과 상령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성령님이고 만기랑 납기에서 만남 그리고 원하는 상품과 담보 직업과 운전에서 상담 직전에 감사기도 드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항상 상담 직전에 감사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받아와야 되니까 요거를 막 이렇게 적어놓고 막 기도를 드리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겠어요? 이거 뭐야? 당신 기독교인이야? 이러면서 서로 막 갑자기 좋아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급 반전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약간 시간을 내주고 우리 같이 하느님을 믿으니까 내 시간을 내줄 테니까 내가 알려줄 거 다 알려달라 그러면 자기 시간 갑자기 많아졌다고 하면서 다 알려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입서에게 동의서 받아야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객의 성함, 연락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이메일 받으시나요? 고객한테? 안 받으시죠? 이메일 꼭 받으세요. 이메일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고객한테 못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메일 관련된 거 꼭 받아오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고지사항 관련된 거 알아오셔야 되는데 고지사항은 좀 중요하니까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가족 정보는 왜 받아올까요? 그렇죠. 가서 그분 것만 꼴랑 받아오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데 가족 거를 꼭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족 거 관련된 걸 받아와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것만 설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막 했었던 것 중에 아주 놀랐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결혼을 한 신랑이 있고 뭐 애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분한테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뭐부터 가입해야 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종신 1억 뭐 필요해요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답변을. 근데 그 사람만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족 정보들 막 받아오면서 막 부모가 돈이 많고 막 집안 돈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종신 1억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설계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 정보 관련된 거 받아오시면서 주소나 뭐 주민번호, 가족들 주민번호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주소나 이런 것도 떨어져 있는 가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 받아오시고 예상보험료나 뭐 약속하고 뭐 환급금이나 선호회사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오셔야 돼요. 이런 게 고객 만났을 때 막힘없이 되시려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한테 좀 실패를 해야 돼요. 고객을 만나서 이거를 내가 얘기를 못했네를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니까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적으셔도 요거 영상이나 자료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요. 그래서 적는 것보다는 요걸 이렇게 계속 여기서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이거 기억 못했네 이걸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 있게끔 좀 준비하면 되는데 아까 고지사항 관련된 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고지사항 한번 보도록 하죠. 고지사항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세요 라는 메시지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이거 고객한테 읽어주시나요? 안 읽어주시나요? 저는 이거 반드시 읽어드리는데 이런 것들 IS사항 관련돼서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음의 질문에 사실대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 대답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하면은 뭐 보험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고지사항은 제가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이랑 통화하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요. 고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를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하면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고객한테. 그러면은 약간 시간이 뭐 한 1, 2분 정도 꽤 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했냐 안 했냐로 고객의 행동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고지사항 관련된 거 물어보실 때 뭐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꼭 먼저 읽어주고 뒤에 거를 천천히 다 하나씩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사항 관련된 거 뒤에 보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고객이 좀 알면 역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보험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걸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뭐 보장을 제한할 수 있대요, 없대요? 보험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알겠어요? 보험회사는? 설계사.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FP님이 고객한테 이제 고지사항 받아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고객이 약간 뇌혈관기가 있었어요. 뇌혈관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FP가 뭐 어떻게 해서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를 청구하잖아요. 병원비를 청구하니까 보험회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니 결국엔 그게 FP한테 구상이 되거든요. 근데 FP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고객이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면 병원비가 나오죠. 나올 때마다 자기한테 구상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객을 보면은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일을 못할 정도라는. 그분이 계속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신기했었어요, 사실. 이렇게 고지사항 관련된 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고지사항 관련된 거를 FP가 나중에 이렇게 책임이 FP한테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상 관련된 거 들어오면은 영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고객한테 계약 하나 받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걸러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걸러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거를 고객이 FP한테 이렇게 덤탱이 씌우는 건데, 이런 고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고객?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보면 손해보험, 특히 손해보험이 거의 다예요. 손해보험 쪽에서 허위, 과다사고, 고지위반 이쪽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FP가 이렇게 조금 허위를 도와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통과돼요. 여기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가중처벌돼서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 관련된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고객한테 꼭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제가 고지사항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한테 3개월 내에 받아와야 되는 게 있는데, 고객님 3개월 안에 병원에 가셔서 의심소견이나 진단 확정, 투약 치료나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빙판길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숨만 쉬어도 아파. 숨을 쉬면 고통이 계속 와.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병원을 거의 간 적이 없는데 그때 병원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보잖아요. 아니, 그때 CT를 찍어보자 그랬어요. 먼저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이쪽 왼쪽 무릎, 뭐 술관절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왼쪽 무릎에 뭐가 있다라고 의증을 줬어요. 의심소견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으면 저는 보험 가입할 때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증이나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면 얘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 3개월 내에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저는 이제 3개월을 버텨가지고 보험 가입하려고 했어. 그 다음 물어보는 고지사항이 1년 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 있는지 물어봐요. 그분이 CT나 이걸 하면서 저한테 이거 의증이 되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3개월을 버틸 필요도 없이 1년을 더 버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년을 또 버텼어. 병원을 안 가고 1년을 버텼어.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5년. 5년 내에 뭐 물어봐? 누가 이거 325인 줄 알고 암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325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통상 어느 보험회사나 다 물어보는 것들이니까 좀 달라요. 여기서의 5년은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CT나 MRI를 막 찍었죠. 약을 뭐 한 3일치 진통제를 받았어. 그리고 병원 한 3-4번 갔어. 그러면은 저는
1년이 있으면은 그 무릎 다친 거에 대해서는 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년 내에는 7일 이상이랑 30일 이상이 있어요. 적으면은 물어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사항에서 물어보는 것만 제대로 고객한테 받아오셔도 어느 정도 나한테 책임 있는 거는 다 피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되, 교통사고로 하루 입원한 거 있어요. 그러면 고지해야 될까요? 한 3년 전에 했어요. 왜 안 해도 되죠? 왜 해도 안 돼요? 5년 내 입원이 있는데 입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교통사고 하루 입원한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뭐라고요? 7일 이상? 7일 이상은 입원을 안 했어. 나 입원 아까 무릎 한 걸로 입원을 안 했어. 그리고 통원했어. 그런데 7일 이상 가면 걔는 뭐라고요?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원을 안 했어.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혹시 뇌혈관으로 3년 전에 진단 받았어요. 요거 진단 받았고 뭐 입원이나 수술 이런 거 없이 약도 뭐 그냥 뭐 잠깐 잠깐 한 3, 4일 정도 했어요. 먹었어요. 얘는 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는 왜 어디에 걸려서 해야 돼요? 중대질환. 아, 근데 중대질환에는 뇌혈관이 안 보였어요. 제가 보면 11대 질병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암이나 백혈병, 에이즈 관련된 거 보이시죠? 얘는 아까 그 3개랑은 별개로 받으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쪽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봤을 때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뇌혈관 쪽. 근데 뇌혈관으로 약이나 치료 이런 부분들이 뭐 3일이나 이런 거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혈관 쪽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대질환, 협심증, 심장판막, 간, 그리고 직장이나 학문도 중요한가요? 학문 치료 이렇게 치질 치료 한 번은 안 해도 되죠? 간단하니까. 11대 질병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뭐 화장실에 앉아서 뭐 보는 분들 있죠. 핸드폰이나 막 신문 보는 분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특히 이런 직장 관련된 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실에서는 일단 누구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그래서 11대 관련된 거. 그리고 치과 치료도 물어보시나요? 치과 관련된 것도 메리츠에서는 알릴사항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치과 관련된 것도 좀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게 직업이나 겸업 관련된 거 나오면서, 아까 아픈 거는 요 11대랑 그쪽 그 3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 뒤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직업이나 겸업 관련된, 겸업 물어보시지 않으시죠? 이 사람이 여름이나 겨울에 반짝 일하는 거, 요게 직업 상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한번 고지사항 물어보실 때 물어보시면 되고, 레저 자격증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돼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암벽 등반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장애 있는지 보시면서 해외 출국하는 거, 뭐 운전 정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다른데 보험 있는 거 중요하나요? 중요해요. 분위기상 중요해 보이겠죠?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까 고지사항 입력하는 걸 방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데 보험 있는 거 꼭 확인하셔서 최대한 내가 알 수 있는 건 다 넣으셔야 돼요. 다른데 혹시 보험 한 3개 정도 가입했어요. 그분이 최근에 3개 연달아 쫙 넣었어. 그러면서 보험 청약서에 다른데 보험 있는지 물어보는 거에다가 체크를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고지를 하면 거절될 수 있을까요? 보험 3개 가입한 걸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거절될 수 있어요. 네? 언더라이터가 이 사람 보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 보고 2, 3개 가입했는데도 이 사람 그것만으로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몇십 개 내는 애들 있어요. 그 몇십 개 있다고 고지를 하면 거절될까요? 인수될까요?
몇십 개인데? 통과돼요. 몇십 개 해도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몇 개 안 돼도 거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한다고요? 언더라이트가. 근데 FP가 이거 괜찮아 하면서 넘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다른 데 보험 있는 거 저희가 가입설계 동의 받아오면은 조회되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라도 일단은 안 물어봤으면 적으셔야 돼. 지금 내 익숙해지지 않아서 고객한테 이걸 제대로 파악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라도 적으셔야 돼. 그러면서 월 보험료 얼마 내는지 몇 건 있는지 이런 것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 키하고 몸무게는 어떠세요? 대충 적으면 되죠? 키하고 몸무게 중요해요. 이것도 고객한테 꼭 이 BMI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객한테 그냥 뭐 대충 뭐 당신하고 비슷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키하고 몸무게 물어보시고 임신 상태에 관련된 거 뭐 음주흡연. 음주흡연은 어때요? 음주흡연. 술, 담배 이게 고객이 제가 되게 재미난 사례를 봤는데 고객이 자기 술 먹는 걸 꼭 고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FP가 안 해도 돼. 아니 안 죽여 이랬더니 아니래. 이거 청약서에 꼭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꼭 적혀 있어야 돼. 그래서 굳이 이걸 넣어서 심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거절됐어요. 언더라이터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 사람 과거에 이런 질병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술을 먹으니까 거절이라고 적었어요. 그 거절 사유가 그거예요. 술하고 담배 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고객한테 꼭 물어보셔서 제대로 적으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돼요. 적어도 가입할 당시 거는 무조건 제대로 적으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력 정보 관련된 거. 요새 시력도 나오니까요. 시력 정보도 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를 약간 뭐 시간 보면은 조금 걸려서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연습이 많이 되면 이게 내가 아는 게 한두 개 있으면 다른 것들이 모르는 게 많아도 넘길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포기하시고 이러면은 못 나가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알리쌍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거 다 읽어드린다 그랬죠?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고객한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고객한테 읽어드리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3개월 내에 아까 뭐 병원 간 것들 있으면 무조건 적어라 라는 거 있었죠? 3개월 내에 거 나오고 1년 내에 뭐 이제 추가 검사나 재검사 관련된 거 그리고 5년 내에 아까 4가지 기억나세요? 5년 내에 암이 아닌 거 5년 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요 4가지 있죠?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10년 전에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적을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 병력사항 관련된 거 넘어가고 11대 질병이라고 아까 나온 거 있었죠? 그 부분 관련된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성 임신 관련된 거나 뭐 치아 관련해서 고철 치료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치아도 안 물어보는데 물어본 게 있죠? 그러면은 다른 보험사들도 막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 관련된 것도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 시력이나 뭐 장애 있는지 물어보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리쌍 관련된 거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운전, 아까 레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겸업 그리고 해외 지역 가거나 뭐 술, 담배 하거나 이런 애들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객이랑 꼭 같이 앉으셔서 천천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객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더 심하게 이거 꼭 더 이렇게 꼭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하셔서 사기친다라는 거 안 걸리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들 보시면서 가죠. 그러면서 알리쌍 관련된 것들을 미리 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각 사마다 이런 알릴사항들이 있고 양식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미리 보고 가면 고객한테 어느 정도 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착착 받아올 수 있어요. 아까 이제 고객이 뭐뭐 알려줘야 돼요 이럴 때 딱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미리 알고 있으면 쭉 받아오실 수 있고 아니면은 컨닝 하시라고 이거 그냥 프린트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 몇 장 프린트해 갖고 다니시면서 고객한테 그냥 아까 누가 적어야 된다고요? 알리쌍?
고객이 직접 작성하다라는 메시지 보셨죠? 네. 고객한테 직접 작성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리고 양이 많으면 이거 집에 가서 적어오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막 애가 좀 까탈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고객이 막 적어할 것 같죠? 오히려 더 전문가가 돼가지고 더 하게 돼. 그 FP한테 더 하게 되니까 알리스랑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많고 대충 받아온 분이 보면 어렵지만 한두 개라도 내가 할 줄 알면 정말 쉬워요.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받아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동의서 받아오면 되는데 동의서 요것도 미리 받아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빈 양식지 가서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 제가 지금 KB 걸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KB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그 주소 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K라인이라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각 원수사별로 들어가는 방법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한테 이런 문의 많이 와요. 지금 뭐 어디 회사가 잘 들어가졌는데 DB라고 동부 있죠? 동부 잘 들어가졌는데 지금 잘 안 들어가죠? 이러면은 여기 오셔서 여기 DB 거 그냥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생고사, 송고사 주소 다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저한테는 한 번은 프린트, 청약서 프린트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PC방 가셔서 이렇게 그냥 설치하셔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주소창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KB하고 홈페이지 들어왔는데 여기 설치 관련된 것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아서 막 설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KB 거는 제가 설치를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여기 그 헬프데스크라고 여기 전화하셔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알아서 잘 체크하고 이게 설치가 돼도 로그인하면 로그인 할 때 이제 막 주민 이거 아이디 발급하고 이러는 것도 처음 들어오는 분은 이것도 문제지만 설치를 하고 나서도 몇 가지 막 더 설치해요. 여기 보면 막 최초 인증 관련된 것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뭐 이 희처 방지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실제로 설치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는 꼭 전산 설치하는 거 이미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설치를 해야 된다 처음이다 그러면은 헬프데스크 운영하는 데 전화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좀 제일 편해요. 그리고 고객 등록하는데 로그인이 되면 이제 고객 등록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 동의서 출력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고객한테 아까 미리 전화했으면 문제 안 됐었는데 미리 전화 안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미리 전화할 때 LMS 등록하는 거 미리 쓰실 수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LMS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주민번호나 이런 애들 넣어가지고 고객한테 받는 거 요거 실제로 해보면 아주 쉬우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고 프린트물 하는 거 한번 해보죠. 여기 팩스용이라는 걸로 제가 프린트를 할 건데 여러분이 대부분 지금 할 때는 이런 주민번호, 고객명 이런 코드 다 넣어서 출력을 하죠. 그 출력해서 어떻게 해요? 가라로 사인해서 팩스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죠. 지금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미입력이라는 걸로 하게끔 도와드릴 건데 출력을 할 때 취급자 코드 넣고 주민번호 미입력이라는 걸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출력을 할 때 코드 넣는 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코드, 내 코드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아래 보면 입력, 미입력 보이세요? 여기서 미입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주민번호나 고객명을 안 넣고 출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빈 양식지를 갖고 고객한테 받아오시면은 한데 요걸 받아오면 오른쪽 위에 화면 찾기라는 데에서 팩스 조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동의서라는 거를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내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아래쪽에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걸로 팩스가 나와요. 내가 받아온 고객한테 동의서 받아온 거를 팩스를 넣으면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걸로 나오는데 성공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미 작업을 했거나 아까 주민번호나 고객명을 넣어서 출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 거 관련돼서 동의서가 무조건 그 성공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내가 주민번호나 이런 걸 넣어서 출력을 하면은 근데 옆에 보면 동의서 넣었는데 동의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동의서 보면 이렇게 5가지 체크하는 거 보이죠? 여기서 체크를 할 때
이게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체크를 제대로 박스 안에 넣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걸치는 경우에 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박스에서 살짝 걸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히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두 개는 괜찮아. 요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서 하는 거 여기 팩스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팩스를 넣었어. 팩스를 넣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팩스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팩스가 아직 안 갔거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회하는 게 여기 사전 동의 팩스 관리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팩스를 관리하면 팩스가 안 들어와져 있으면은 안 보내진 거니까 다시 보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팩스에서 보내면 되는 거고 성공이라고 나오면 도착은 한 거죠. 도착을 했는데 이쪽에 동의가 제대로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번호 넣어서 출력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되 우리는 이제 동의서 지금 안 넣는 거였죠. 아까 주민번호 안 넣고 출력한 거였죠. 걔는 무조건 다 실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라는 걸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 주민번호 넣은 거는 수정이 안 되지만 이런 거는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관련된 거 고객이 한 거 다 체크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내 코드나 고객 주민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그 사람 동의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고객 전산에 앉아서 고객 등록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시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요. 이 부분 관련된 거 제가 이거 파일로 다 올려드리니까 혹시 KB 거 앉으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쓴 분은 더 이상 예전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된 거 빈 동의서 관련된 거 꼭 연습해 보셔서 고객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등록하는 거 아까 그 제가 고객한테 받아와야 되는 정보 물어봤었죠? 그 부분도 쭉 받아오실 수 있게끔 하면서 등록하면 설계하는 것까지도 금방 가요. 설계도 이런 플랜이 있어가지고 플랜 불러오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고객 정보 받아온 거 설계 매니저한테 보내가지고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다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미리미리 요 동의서 하는 거부터 미리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뭐 설계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찾기 하는 걸로 가면 되는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요 별 모양 보이세요? 요게 즐겨찾기라는 거거든요. 로그인을 하면 즐겨찾기라는 걸로 추가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탭, 설계를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아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 로그인해 놓을 때 미리 이렇게 열려놓게 되거든요. 미리 따로 안 열어놔도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해보시면서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은 요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 거고 뭐 청약서 출력하는 것부터 해서 뭐 비과세 연합회 조회 이런 것까지 좀 갈 수 있게. 연합회 조회라는 거 아세요? 연합회 조회? 이거 비과세 연합회 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청약서 출력할 때 이런 거 입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험 내가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도가 있어서 여기 보면 1,800만 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안 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로 해야 돼요? 비과세로 해야 돼요? 비과세로 해야 돼요? 내가 보험을 해지했을 때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게 있으면 비과세. 근데 대부분 보장성이고 막 적립도 안 넣죠. 그러면은 내가 낸 돈보다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과세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세 비과세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맞춰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전산 저거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고객한테 고객이 이제 청약서 뽑아가지고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 부당승환 관련된 거 요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모집자나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건으로 신계약 나오면서 해지되는 거 있으면은 이건 부당승환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 발생이라는 거 적어야 된다라는 건데 기존에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1개월 내에 일단 신계약 들어가면 무조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집자랑 피보험자가 같은 거는 무조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계약 넣기 전에 한 달 이전에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깬 거는 해도 되는데 한 달 내에는 무조건 걸린다라는 것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입을 하고 나서도 5개월 내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승환계약 관련돼서 뭐 이거를 예라고 체크를 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보면 이 보험 계약자 관련해서 고객명, 담당자, 비교 설명 이런 거 적는 거 있죠. 이거를 아까 보셨듯이 신계약 1개월 전, 신계약 후 5개월 내, 요 6개월 기간 안에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롯데나 이런 애들은 승환계약 관련돼서 시상 안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 비교 관련돼서 요거 예시 하나 나온 거 있는데 한번 보시죠. 닥터플러스라는 질병보험 하나 가입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한테 가입해요. 근데 기존에 재물보험 가입한 게 있거든요. 그거 깨고 이 질병보험 가입할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아까 부당승환 관련된 거 넣어야 되나요? 같은 상품 아니니까 안 넣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모집자랑 피보험자가 같은 건이면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승환계약 관련돼서. 이거를 안 넣으면 이번에 벌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28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계약 하나 잘못 받으면 벌금 28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신계약 들어가기 1개월 전 5개월 안에 기존 거 깨는 거 있으면 무조건 적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셔서 부당승환 관련된 거 걸리지 않게 하세요. 지금 적으면 안 걸리고 안 적으면 되는. 적으면 안 걸려. 근데 안 적으면 걸려.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신계약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아니면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걸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부당승환 관련된 거 지금 막 이렇게 명단 받고 이렇게 하고 교육했냐 안 했냐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지사항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계약 들어가서 기존 거 깨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요 메시지니까요. 요거 부당승환 관련된 거 보시면 되고, 보험 비교 설명 확인서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 계약 들어갈 때 여러 개 3개 회사 비교해 주는 거 있죠. 요거 같은 회사 비교해 줘도 되나요? 메리츠 운전자 보험 하나 뭐 10,000원짜리 팔면서 요거 3개 막 비교해달라 그러는데 요거 비교해줬어요. 이렇게 3가지 같은 회사 3개 비교해줘도 되나요? 돼요. 무조건 일단 3가지 알려주면 돼요, 고객한테. 그래서 만기가 다르거나 뭐 납기가 환급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3가지 관련된 거 고객한테 안내해 주시면서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라는 거 적으셔야 돼요. 요거 꼭 적어 오셔야 되는 거니까요. 청약서에 들어가죠? 네. 옆에다 청구하는 거니까요. 요거 같이 넣어 주시면 되고, 뭐 고객하고 이런 것들 서명 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요. 요거 이것도 아까 고지사항 받아오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게 고객한테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청약서 작성할 때. 근데 비교 설명 관련된 거 요것도 꼭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꼭 익숙해지게끔 연습해도 돼요. 아까 비교상 그 부당승환 관련된 거나 요거 2가지 안내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진구율이 굉장히 낮은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라서 안 하는 데들도 많은데 여수나 강릉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받아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조직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오게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거에 다 맞춰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형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주 고지사항 받는 거, 고객한테 고객 정보 받아오는 거, 동의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다 받아올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비교 안내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저희 뭐 글로벌 쪽에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보장 분석 영업 지원이라는 요거 보이시죠? 가운데 요거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3가지 비교해 주는 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뭐 남자로 뭐 실손이나 저해지 뭐 어린이 보험, 그래서 뭐 어느 회사 뭐 어떻게 가입할 것들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3가지가 비교돼서 나오죠. 이런 것들 그냥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설명 들었다라고 이렇게 안내 받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실비 관련돼서 한번 보험료 비교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이별로 보험료나 이런 게 좀 달라요.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농협 송고 쪽이 좀 그나마 좋고 농협이나 KB 이런 쪽이고 나이가 어리면 한화나 롯데 이런 쪽도 괜찮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객 연령별로 뭘 가입하면 어느 회사가 좋은지 이런 것들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게끔 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들어갔다 뭐 했다 하니까 저희가 그냥 KLI에서 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 KLI라고 검색하시면 이제는 그냥 KLI만 검색해도 이렇게 나오게끔 제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다음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자료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서 찾고 업무공지, 교육공지, 생명보험 이거 다 일일이 다 클릭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도 일일이 다 조회를 해야 돼요. 제가 교보생명이라고 찾아봤더니 교보가 맨 위에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교보가 어딨나 해서 쭉 찾아보니까 아래 막 8월 거 나오거든요. 이게 한 페이지에서 찾으니까 간단하지 몇 페이지 막 여기 10몇 페이지 있는 거 막 이렇게 조회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일단 찾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하던 방식을 제가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냐면 그 검색할 수 있게 해드려요. 지금 교육 쪽 란에 들어오시면은 교육공지라는 걸로 보이는데 요 안에서 검색하실 수 있게끔 다 바꿔드려요. 영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원수사 교육받는 거 영상들 다 나올 수 있게끔 그 각 회사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끔 표시가 되고요. 혹시 뭐 라이나라고 검색을 하면 라이나 관련된 상품들만 쭉 나와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내용에서도 검색할 수 있어서 치아보험 관련된 거 검색하겠다라고 해서 치아라고 치면 메리츠 치아, 흥국 치아, 뭐 라이나, 신한생명 이렇게 치아보험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공지라는 거 하나만 들어오시면은 일단 정보들 다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쓸 수 있게끔 바꿔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KLI라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모바일로도 되는 거 아세요? 핸드폰으로도 들어오시면은 쉽게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동영상 강좌는 따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영상 강좌 누르면 원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영상들 쭉 나오니까 뭐 주무시기 전에 이런 것들 하나 켜놓고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많은 도움 돼요. 그래서 영상 관련된 것도 잘 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은 아주 좋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희 홈페이지 관련돼서 이게 실제 화면이거든요. 실제로 로그인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관련된 거 나오죠. 로그인 누르면 한번 로그인 해놓으면 이렇게 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 모바일이든 컴퓨터든 한번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하면 여러 가지 팝업창 뜨는데 교육 관련된 거 들어가셔서 이렇게 교육 공지 관련된 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12월 영업 자료라고 글로벌에서 나온 자료 제가 올려놨어요 아침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 글로벌 금융 판매라고 파일 보이시죠? 여기 핸드폰으로도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요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들 언제든지 이 사무실에 출근 안 해도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해드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도 교환, 소식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고객 만나러 가면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KLI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서 요 영업자료 관련된 자료 이렇게 KLI 글로벌 금융권 올라왔는데 자동차 보험 뭐 인수 개정됐다, 뭐 지진 보험, 뭐 보험금 지급이나 뭐 해외 비과세 펀드 이런 애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달라는 주문을 좀 받았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거 보면은 제가 막 하품을 엄청 해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직접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것도 보시되 제가 조금 특이한 거 봤는데 라이나의 저축보험 관련된 거 있거든요. 요거 리플렛 관련된 소식지 이렇게 올라와져 있으니까 요거 좀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건 연금리 관련돼서 3.5%로 확정금리라는 내용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7년 납에 10년 만기거든요. 만기가 10년짜리예요. 저희 딸이 8살인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7년 정도 보험료 쭉 내다가 나중에 10년쯤 되면 1,000만 원 이상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은 한 8,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돌려 이자로 그러니까 1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10%예요. 10% 정도 줘. 1억짜리 가입하면 이자가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면 이자가 100만 원. 그래서 내가 낸 돈은 한 900만 원 정도 내고 나중에 1,000만 원 받는 거다.
7년 동안 한 10만 원 정도 해서 900만 원 내고 나중에 1000만 원 받는 건데 어떠냐 이랬더니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요? 애 대학교 갈 때 1000만 원 만들어 두는 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축보험 관련된 거 나온 거 있어요. 요거 잘 활용하셔서 고객분들한테 안내하시면은 괜찮으니까 요거 하시면서 요거 만났을 때 아까 고지사항 제가 안내해드린 거가 연습돼 있으면 가족 정보들 쭉 받아오면서 그런 것들 화재보험이든 뭐든 쭉 다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거 하나 계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개가 쭉 나오죠?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 많이 판매는 못하고 1억 6천까지만 판매하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많이 판매하면 판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 저축보험 관련된 거 요 잘 활용해 보셔서 이런 거 사무실 안 나와도 이런 거 요거 그대로 이미지 핸드폰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보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 특히 좀 특이한 거는 암보험도 해준다라는 건데 합산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하셔도 괜찮고 그런 것들 암보장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하시면서 혹시 암 진단비 걸려서 10년 안에 가입했다가 와이프 지금 저희 와이프가 40대인데 애가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한 10년 남았잖아요. 와이프 이제 나이가 50이 된단 말이에요. 40대에 저희 와이프가 걸릴 만한 암이 뭐가 있어요? 네? 고해가 아니거든요. 모르지 나왔어. 40대에 걸린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30, 40대에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 그리고 유방 또 자궁 이거는 걸리기 정말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나이대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30, 40대가 자식 데리고 있는 애가 암 걸려가지고 막 하는 거 보여주면은 눈물 펑펑 쏟으면서 차에서 막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서 요 암 관련된 거 잘 설명하시면 근데 암보험 내 1억짜리 가입했어. 그래서 암보험 8천만 원을 받아서 10년 안에 암이 걸려서 암 8천 받아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1억 가입했으면 1억 주겠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사망하면 사망 1억 주겠다라는 거고 굉장히 괜찮은 보험 하나 나왔으니까 나이나 저축보험 관련된 거 잘 활용해 보셔서 이거는 고객 만날 분이 좀 없거나 그러면은 활용하셔도 좋고 고객을 만나서 계약해 올 분이 있어 그러면은 추가로 넣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계약 사인 다 받으면 요거 설명하셔서 이런 목돈 자금 하나 마련할 수 있게끔 고객분들 좀 도와주시면 되고 KB의 신간편 관련돼서 수정률 좀 조정됐다라는 거 있거든요. 어떤 건가 봤더니 10년 납이나 15년 납짜리는 수정률이 좀 낮죠.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게 좀 낮게 나와요. 다른 뭐 20년 납짜리 판매한 것보다 좀 적은데 지금 20년 납하고 똑같이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B 걸로 한번 이거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였었는데 KB에다가 암보험 관련된 거 4천만 원 넣어놓고 뭐 그 밑에다가 또 하나 넣어가지고 암 한 5천 정도 세팅하는 것도 가능해요. 연세 있으신 분한테 암 5천 넣어주는 간편보험이에요. 325 간편. 그래서 뭐 한 70세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70대에 많이 걸리는 암은 또 뭐예요? 대장암. 무슨 암? 폐암. 여성은 폐암 아주 높아져요. 80세 되면 여성 걸릴 수 있어요. 61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암보험 가입했다가 암보험 지급되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 진짜 필요한데 5천만 원까지 넣어주는 거 있으니까 대장전망내암 일반암 되는 KB에다가 암보험 넣어놓자. 20년 납 아니고 10년 갱신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 넣어놓자고 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아주 괜찮아요. KB 거 관련된 거 잠깐 보시면서 두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데 그 글로벌 금융이라던가 뭐 밴드라던가 여러 군데 막 나눠져 있는 거 이거를 지금 KLI라는 데로 다 하나 묶고 있죠. 그래서 저희 쪽만 저희 홈페이지만 들어오시면 언제든 정보 다 볼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니까
거의 매일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들어오시고 필요한 자료들, 여기 없는 자료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공유되면서 올라오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와서 질문 드린 게 K라인 들어오셔서 영상 보세요 라고 물어봤죠? 요거 다음 달에 제가 물어보면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천드리니까 홈페이지 관련된 거 잘 들어오셔서 한번 활용해 주세요. 교육은 여기서 마칠게요. K라인 박건준이었습니다.